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구에서 아주 뜨거운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덕역 퍼스트마크 조합장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대구에서 핫한 단지인 명덕 재개발 조합을 맡고 있는 조합장 이봉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합장이라는 게 또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조합장직을 수행한 지가 지금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전에는 제가 조합의 감사로 근무를 하다가 네. 예, 조합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합원들 선택에 의해서 조합장을 맡은 게 지금 7년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래는 이제 임원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 이제 조합장님이 되셨는 건데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좀 있었었나요? 뭐 계약이라든지 회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다루고 나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이 조합을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조합원분들이 조합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건데 조합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전혀 문제점이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조합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지 않았나.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뭐 지금까지 잘 믿고 따라와줬다. 저희가 조합원들을 많이 믿고 했던 부분이 성공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또 사람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고 7년이라는 표현을 이제 몇 번 써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 특성상 자연스럽게 뭐 10년에서 13년 정도는 보통 거친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벌써 7년째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관리 처분 계획인가도 뭐 2020년 뭐 이럴 때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늦춰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과거에 조합을 운영했던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실적으로 많은 이렇게 힘든 고비에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관리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2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2주 시작될 때 저희들이 그 종교 문제를 아마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저희 그 조합만큼 종교 문제를 빨리 매듭지은 데는 아마 우리 조합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실제 그 조합원들이 다 이주하기 전에 그 종교 문제는 매듭을 지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저희 사업이 늦춰진 거는 사실은 없고, 좀 이렇게 오히려 그 종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좀 빨라진 측면이 오히려 있는데, 사실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번 조합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중간에 스톱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뭐 뜻대로 되지 않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이제 조금 있었다는 거지 조합이 뭐 어떻게 뭐 일을 늦춰서 했던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단골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유물이 좀 발견됐다. 이런 기사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 실제 고시까지 된 걸로 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조상분들이 거주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유물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이 삼국시대의 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만은 학자분들에 의해서 크게 이제 이게 뭐 서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이기 때문에 뭐 유무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늦춰진 부분은 한 2, 3개월이 불과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기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보통 뭐 저는 한 1년 이상 그냥 소비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빨리 해결된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조금 물론 힘들긴 했었겠지만은 다 잘 넘어가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이제 이 단지 언제 대체 분양을 하느냐 네. 이거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후분양이냐 아니면 정말 일반 분양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일반 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조합이나 또 시공사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이나 후분양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그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원래 언제쯤 하겠다든지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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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나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이제 특히 조합원분들과의 의견 합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상 후분양으로 가는 건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물론 이제 100%라는 건 당연히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없으니까 뭐 일반 분양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할까요? 저는 그 지금 후분양이라는 단어는 서지는 않겠습니다. 서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보다는 그래도 시공사 그 뭐 상품팀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그 뭐 내용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저 여론조사라든지 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면서 기회를 지금 사실은 뭐 갖춰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먼저 좀 되어서 저희들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네.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당연히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위치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나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원하시니까 네. 이제 조금 무릅쓰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기다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결국엔 또 분양가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에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초에 좀 일찌감치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도 낮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가도 지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는 그래도 이제 또 한번 제가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는 한 6억 정도에 맞춰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84 타입 기준으로는 한 6억대 정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저희도 신중하게 우리 임원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6억대 수준에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가야 되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업비가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예, 조합원들이 있는데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6억이 부분에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또 네, 조금 속 시원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정답을 얻어가지 않았나 뭐 기다리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 네. 아무래도 지금 모든 공사 단지의 핵심은 공사비 상승이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원재재 값이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비례율 같은 거에 있어서도 좀 변동을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추정하던 비례율이 이제 몇 %였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나요, 혹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101%에서 109 중간에 이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통해서 109%로 지금 저희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이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조합원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합은 최대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분양 자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동계산이 잘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참 답변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상황이 참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좀 느껴지는 측면이고요.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대리임에서 또 건설사가 들어오기도 했었었고 사실상 이제 보통 건물을 좀 잘 짓는 일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혹시 이제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가진 어떤 특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 적용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DLENC에서 네. 새로운 공법에서 하는 C2를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들이 적용하는 뭐 유리 난간대 적용이라든지 포베이 시스템에서 전면 확장이라든지 아직까지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일반 문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을 보고 이제 조금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설계를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잘 뽑아져서 아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 C1, C2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긴 한데 보조의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개방감이 좋아지고 뭐 확장성도 좀 더 좋아지는 느낌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대구 재개발 상황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가? 너무 흔한 이 인허가로 인해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기에 와서 더군다나 또 대구가 전국에서 재개발 미분양이 최고 많은 도시로 지금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명동역 폴스트마크를 많이 이제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는데 다른 데 재개발 재건축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그 부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뭐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다고 느끼고 지금 그쪽에 치우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지만 우리 단지는 좋기 때문에 사실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자신감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조합장님으로서 이제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 조합 그리고 조합원 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평소에 좀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림을 그려 나가시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합장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원이라든지 대인이라든지 조합원 전체가 한 몸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대구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다든지 메이커가 있는 대기업에서 그 집을 짓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 그리고 4대 메이저 병원이 5분 안에 있다는 이런 좋은 장점, 그리고 또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이제 바로 옆에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아파트를 어쨌든 대구에서 제일 좋은 랜드마크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지금 저희가 조합원들하고 맞추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금융위기가 맞물렸지만은 저는 그 부분도 필히 해낼 것이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좀 하고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끊임없이 조합이 운영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통 우리가 또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어떤 데가 있느냐 사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핏 생각했었을 때는 청라 운동역 지역이나 아니면 대봉동 지역 이런 데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같은 3호선이 이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혹시 조합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더블 역세권에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지하 통로를 연결 중이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 후무하지 않나 최고 좋은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긴 입지와 그런 이제 거주까지 정말 잘 받쳐지는 아파트는 사실 당장에 떠오르는 거는 또 분명히 없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조합장을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7년 동안 네. 해오시면서 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들, 이런 순간이 있나요?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만. 조합원들께서 이제 믿고 맡겨주셨다는데, 이런데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힘든 부분이지만은 이 종교 문제를 굉장히 그 조합원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때, 이럴 때는, 이게 그래도 우리 임원분들하고 이렇게 해볼 만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상당히 뭐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이제 응원을 주시니까 잘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나중에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 명등역 펄스트마크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아마 전혀 후회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더 큰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